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 자료에서 동일성 매칭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꼭 이제 이 부분이 앞에 동일성 매칭을 다 하고 넘어오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 부분을 하고 넘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 영역에서는 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것은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에 이제 중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능력을 올리는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그림하고 글씨를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별을 할 때도 그림, 글자, 그리고 음성에 대한 우리가 매칭으로 인한 우리 변별을 했었죠. 포인팅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이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의 능력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이걸 변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다른 이제 읽기와 쓰기 학습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기본 학습 관련 능력으로서의 동일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러한 8가지의 능력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동일성 매칭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영상으로 다 제작을 했고, 그걸 아마 확인하시면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동일성 매칭에 대한 능력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선 전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입니다. 우리가 읽기와 쓰기, 밑에 단계 보시면은 읽기 숫자 관련 능력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반 상식이나 학습지 능력에서도 이 전제를 해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학습을 하기 이전에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가 우선 이루어져야 이제 밑에 단계도 조금 발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이의 발달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는 이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3, 4, 5 안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을 더 빨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은 잘한다 하더라도 이 앞에 부분을 한번 테스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BA에서는 이걸 프로브라고 하는데, 이러한 평가를 해서 잘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아이에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뒤에 부분, 우리가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던 뒤에 부분은 잘하는데 오히려 앞에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초가 아닌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순간 해야 될 것만 우리가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상황이 조금 변하든가 응용이 되든가 그리고 사람이 변하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기능의 제한도고요. 그리고 발달의 정체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언어 능력을 올릴 때 ABA에서 멘드하고 텍트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멘드는 언어 형태는 아니지만은 내가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텍트는 우리가 그 강화라고 하는 동기 조작이 되든가 멘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반화된 강화제에 의해서 텍트 명명하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텍트를 너무 잘합니다. 텍트를 잘하는데 멘드가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텍트 하니까 이제는 학습에서 인트라밥을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텍트가 멘드처럼 나와줘야 돼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동기부여를 받고 이러한 텍트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냥 단순 발음이 조금 나올 때 명명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학습 환경에서는 명명하기가 잘 되는데 가정이나 다른 환경에서는 그런 명명하기가 안 되는 그런 일반화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텍트가 조금 낮더라도 멘드 교육을 정확하게 하고 올라간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텍트가 초반에는 느리지만은 이후에 조금 더 주고받는 기능이 있는 언어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자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청자적인 능력들, 말 잘하면 좋죠. 뭔가 표현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 언어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듣고 수행을 하고 이 자리에서 어떤 규칙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청자적인 능력이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나중에 화자가 올라오더라도 주고받는 대화, 또 탄탄한 행동, 탄탄한 언어를 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단계, 1단계, 2단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에서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7가지 정도를 이렇게 달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 중에서 이 동일성에 기반할 때는 어떠한 영역의 교육을 조금 하면은 이 부분의 능력들이 올라올까요? 이 하나하나 배워가지고요. 내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습득한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레파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DTT나 아니면 일반화 전략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림과 글씨 구분하는 것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 가나다 이렇게 이름 쓰기, 그 글씨 단어 컴퓨터 타이핑, 받아쓰기, 인쇄된 지시 따르기, 단어의 초음과 종음 식별하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영상을 올릴 테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잘 한번 우리 아이들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테스트 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아는데 완벽하게 습득하지는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단계를 지켜가면서 한 개씩 습득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 글씨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동화책에서 그림과 글씨 포인팅 하는 거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림과 글씨로 된 이제 뭐 그림이 있으면은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은 이후에는 다양한 동화책을 활용을 하고 동화책과 조금 비슷한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화책이 보통 뭘까요? 그림과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과 글씨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오죠. 이것도 동일성이지만은 이 동일성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칭과 포인팅의 이런 영역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매칭도 어찌 보면 포인팅도 매칭에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에서 우리가 음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었죠. 자, 그림과 글씨를 포인팅한다. 그림이라고 말할 때는 그림을 포인팅, 가르칠 수 있고요. 글씨라고 할 때는 글씨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각적으로 들었을 때 지금 바라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맞죠? 그리고 나도 어떠한 포인팅, 손가락을 가르치든 안 그러면 도구를 가지고 가르치든 그걸 건네주든 이러한 표현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주고받는 형태를 계속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상이 되었을 때 상호작용 능력도 더 향상될 수 있다. 다양하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후에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동화책에서 그림과 글씨 포인팅. 자, 그림과 글씨로 이루어진 동화책을 보고 그림과 글씨를 구분하여 포인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한다, 변별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SD라고 제가 식별 자극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림 가르쳐봐 하면은 이게 식별 자극입니다. 선행 사건도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정확하게 그림을 포인팅,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정반응을 했을 때는 강화제를 주고 틀렸을 때는 촉구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교정 피드백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80% 이상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도 되어야 완벽하게 학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그리고 동화책 보고 그림 글씨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부분으로 하겠지만은 바로 되는 아이도 있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바로 진행이 안 되는 아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이 샘플이 그냥 기본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아이에 따라 단계는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과 글씨 구분하기 되어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림과 글씨로 이루어진 동화책을 보고 그림과 글씨를 구분하여 포인팅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동화책 중에서도 글자가 많고 그림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단순하게 글자가 크면서 그림도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가 높은 동화책이라고 이렇게 제가 했었고, 연령대가 낮은 동화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양식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자, 목표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그림과 글씨 구분하는 것이 프로그램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습득 준 거는 이제는 동일성이지만은 포인팅을 통해서 이제는 표현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인팅을 통한 2회 80%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기 목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동일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은 동일한 거 맞습니다. 동일한 거 맞고, 자, 여기에서 쓰는 동화책이 다르고 여기에서 쓰는 동화책이 같은 연령대가 낮은 거지만은 다른 동화책을 사용할 겁니다. 그걸 명시해 줘도 됐고요. 저는 그냥 연령대가 낮은 동화책 1, 2 정도로 해서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동화책도 한 2개 정도는 해봐야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화책이 한 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20번에 우리가 시행을 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한번 한 동화책으로 다 하고 나면은 다른 동화책도 이게 잘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일반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적으로 그럼 한번 들어갔을 때 이것도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고요. 온라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걸 사용하실 때, 부모님이나 사용하실 때는 집에 있는 동화책을 적절하게 보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제가 말했죠. 온라인에 있는 거 프린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봐라라는 걸 하겠죠. 여기서 이제는 포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팅이 다른 그림과 글자를 통해서 포인팅도 가능한데요.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이 좀 어떠한 형태가 맞느냐라고 하면은 뭔가 지시하는 발화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변별이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러한 포인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원활하고 이전보다는 조금 속도감이 더 생깁니다. 매칭보다는 포인팅이 더 빠르고요. 나중에 우리가 텍트나 이렇게 하자로 가버리면 진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집니다. 하루에 이제 몇 번이나 더 많이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기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중도 잘 되고 그 시행 횟수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기능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시행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숫자와 횟수에 집중이 나와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림 가르쳐봐. 그림 어디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동은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그림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근데 글씨가 아닌, 여백이 아닌 우리가 그림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 가르쳐봐 했다가 그림 가르쳐봐 했다가 글자 가르쳐봐, 이게 글씨죠. 글씨 가르쳐봐 했는데도 그대로 그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별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자, 이렇게 자, 글씨 가르쳐봐 했을 때는 글씨를 가르치죠. 그 글씨 그림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겠지만은요, 글씨 하다가 그림 하죠. 글씨 가르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림 하다가 한번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듣지 않고 행동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동화책이나 이렇게 한 편으로, 한 페이지 상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 카드로 할 때는 카드 자체에 변별력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동화책이나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쉽게 할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하면 좋고요. 이걸 계속 두 번, 한 번, 세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이렇게 랜덤으로 우리가 글씨를 했다가 그림을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아이가 조금 더 명확한 이제 변별 능력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글씨 다 했다가 한 번 그림 다 했다가 처음에 만약에 시행이 안 된다면은 그러한 과정을 앞에 프로그램 상에서 할 수도 있어요. 글씨부터 해가지고 1단계 하고 그림하고 2단계 하고 3단계는 글씨 그림을 섞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까 목표를 했을 때 그냥 동화책을 바꾸는 기준이고 처음부터 글씨 그림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틀렸을 경우에는 촉구나 다른 이제 자극 내촉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변별하는 능력을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제가 가져오기에는 이게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이제 연령대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것도 있겠죠. 여기에서 또 한번 연령대가 높은 동화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그림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글씨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씨고 저것도 글씨고 이것도 그림이고 이것도 그림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본 거고 한 개만 계속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은 그쪽에 손으로 가리고 또 한번 가르쳐 봐라 하면은 손을 치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바로 가르치면 더 좋겠죠. 이것도 그림 맞아요. 이것도 글씨 맞는데요. 이렇게 바로 알고 시행을 하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면밀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정, 다양한 질문,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글씨 가르쳐봐. 글씨 어딨어? 라고 했을 때 여기도 가르칠 수 있고 여기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가르쳐봐. 그림 어디 있어? 자,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자, 두 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봐 라고 해도 되고 어디 있어? 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저 강아지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섬세하게 이걸 정확하게 하지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분포 쪽으로 가면은 성공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정확하게 할 거야. 이 중에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림 글씨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그림 가르쳐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설정한 이 사항에서는 일단은 그림과 글씨만 이렇게 단순 변별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시행을 해도 충분할 겁니다. 이 부분의 프로그램이 쉬워 보일지라도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변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다양한 동화책과 이런 걸로 탄탄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글씨 그림뿐만 아니라 한 개 안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걸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림과 글씨 구분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기와 쓰기의 변별을 가지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7단계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또 효과적인 교육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들어와서 어떠한 부분에 댓글을 달든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